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요 바로 주말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4, 5kg 이상씩 계속 찔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만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아니 근데 주말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길래 다이어트가 이 정도로 정말 망하냐 아니면 잘 되냐가 갈릴 수 있는 걸까요? 평일이나 뭐 주말이나 큰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뭐 평일에는 일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할 위험도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별로 바뀐 것도 없고 주말에 따로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살이 찌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주말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진료 보면서 뭐 평소 어떻게 드세요? 라고 하면 보통 좀 자세하게 잘 적어주세요. 그래도 꼭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은 비슷하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나는 주말에도 출근하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는 날이 뭐 평일인 거고 쉬는 날이 주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싱턴 의대 08년도 연구에서 48명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주말마다 0.06kg씩 체중이 증가했고요, 평일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연구진이 분석을 해보니까 토요일에는 더 많이 먹었고 일요일에는 덜 움직이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사실 뭐 일주에 0.06kg 정도면 주말에만 딱히 엄청 뭐 더 많이 드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0.06kg가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 해봤자 60g 차이인데 아니 뭐 거의 물 한 컵 수준이잖아요. 문제는요,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 차이가 모여가지고 1년에 4에서 5kg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는 겁니다. 미국 농림식품부의 17년도 연구에서는 52명을 1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75%의 사람들이 주말에 더 많이 먹었고요, 평균 158칼로리 정도를 더 먹었습니다. 사실 뭐 158칼로리면 밥 반 공기밖에 안 돼서 엄청 많은 양은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먹는다고 잘못 생각하실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먹는 사람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4명 중에 3명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주말에 추가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 단백질 비중은 점점 낮아졌고요, 알코올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즉 단백질은 덜 먹고 술은 더 먹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음식들로 더 따져보면은 알코올, 지방, 감자는 좀 더 많이 먹고요, 과일, 채소, 통곡물 얘네들은 덜 먹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먹는 게 달라지는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연구들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 주말에는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이 많다. 아무래도 맛있는 것만 골라서 더 먹게 되겠죠. 2. 늦잠 자면서 식습관의 규칙성이 깨진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규칙적으로 안 먹으면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3. 보상 심리로 주말에는 이 긴장을 좀 풀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이 약화되기 쉽다. 특히 평일 동안 뭐 식단을 엄격히 지킨 경우에 주말에는 아유 이번 뭐 하루쯤은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보상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그 외에 평상시 평일에 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유 주말엔 좀 쉬자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고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량도 주말에는 확 달라집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 내서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신체 활동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신체 활동도 칼로리 소모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바바라 에인스원스의 신체 활동 계획에 따르면 체중 60kg인 사람 기준으로 웨이트 운동 1시간에 330칼로리가 소모되는데요, 방 청소만 하셔도요 1시간에 288칼로리 소모되고요, 마트에서 장본고 들고 오셔가지고 집에 옮겨놨다? 이거만 해도 318칼로리입니다. 장 봐서 들고 온 것만 해도요 웨이트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생각해보면 뭐 무거운 거를 뭐 들고 오니까 비슷하겠죠. 즉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곳으로 가서 제대로 막 자세 잡고 운동을 해서 소모되는 칼로리나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평상시 움직이고 하는 거나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일상 활동과 이 운동의 칼로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이 주말엔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의대의 18년 연구를 보면 이러한 신체 활동량 또한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주말에는 전반적인 활동량이 다 저하돼서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면 평일에는 뭐 그나마 규칙적으로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는 집에서 휴식 취하면서 막 소파에 막 계속 누워있든지 그냥 계속 앉아있든지 그러잖아요. 그때 활동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반대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는 위켄드 워리어, 그러니까 주말의 전사, 주말에만 전사가 되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북경대 의대 24년도 연구에서 9,6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고강도 운동만으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유사한 체중 관리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활동량을 평일이든 주말이든 다 고르게 분산하는 편이 체력 유지하고 부상 방지에는 더 좋았다고 합니다. 주말에 바뀌는 게요, 먹는 것과 운동량 외에 또 있습니다. 바로 자는 거죠. 보통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보상 수면을 하는데요, 이것도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민헨 의대 12년도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주말과 평일에 수면 시간 차이가 클수록 체중이 증가했어요. 해당 연구에서는 주말에 놀다가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이 습관이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서 대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만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것을 해외여행 갔을 때 그 시차 적응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시차가 큰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비만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의대 19년도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평일에 5시간만 자게 해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한 그룹은 주말에 충분히 자도록 해줬고요, 또 다른 그룹은 주말에도 못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자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래도 주말에라도 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더 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좋아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고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잔 그룹은 주말 이틀간 피로를 일부 회복하고 저녁 이후에 간식 섭취량이 잠시 줄어들긴 했는데 다시 평일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곧 생체 리듬 지연과 함께 야간 에너지 섭취 증가가 다시 나타났어요. 결국 주말에 잠을 잤던 사람들도 계속 못 잔 사람들처럼 체중 증가와 인슐린 감수성 저하 등 대사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NIH에 따르면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보충해도 체중 증가와 대사 교란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하죠. 즉 주말이든 평일이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똑같이 자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릴 식사, 활동량, 수면을 종합해보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즉 주말 컨트롤이 다이어트 성공 여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별거 아닐 수 있는 작은 차이, 작은 방심인데 이게 누적이 되면 평일에 했던 다이어트 노력이 없어지거나 살이 빠지더라도 결국 요요가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말에도 평일처럼 똑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오히려 더 세게 한다? 그것도 좋진 않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약간은 느슨하게 하셔도 돼요. 대신 아주 약간만 느슨하게 하시면서 평일에 긴장만 푸는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리스본 대학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약간 덜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한 사람이 1년 뒤 체중 유지에 더 성공적이었어요. 아니 아까는 또 뭐 방심이 누적돼서 그렇다고 해놓고 이건 또 뭐냐,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주말에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를 억압하면 폭식이나 좌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유연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장기 성공에 유리하다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평일의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고요, 대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시면서 주말을 보내는 게 이 체중 감량과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용,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중간을 약간 지키면서 조금만 쉬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평일에는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었다면 주말에는 먹고 싶었던 음식을 절제해서 양을 조절해서 한 끼 정도 조금씩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주말에 뭔가 무너졌다 하시면 평일에 또 다시 잘 하시면 돼요. 실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이 잘못됐던 것들을 대처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커넬 대학의 14년도 연구에서는 주말에 약간 늘었던 체중을 화요일부터 다시 빼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어요. 이처럼 주말에 늘어난 체중을 평일에 바로 조절하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더 특별히 많이 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원래 하던 다이어트 루틴 그대로만 돌아가셔도 충분해요.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안 좋은데 다이어트에서도 주말을 완전히 버릴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일처럼 하시되 주말에 긴장 약간 풀어주는 정도, 요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최근에 합리화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자기 합리화와 멘탈 관리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만약에 평일에 잘하다가 주말에 방심해서 좀 많이 먹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문제 파악하고 해결책 찾고 평일에 다시 잘하면요 정말 티도 안 나는 작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주말에 망한 김에 다이어트 자체를 놔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어차피 망했어, 이런 자포자기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 주말엔 이러이래서 좀 더 다이어트가 힘들구나. 연구 결과로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살이 많이 찔 수 있겠구나. 이러면 이제 내 마인드셋 자체가 달라지고 대처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알고 대비하시고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